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에 충청북도 제천시 하수동에 있는 노블 피트니스 앤 스파 스포츠센터 지상층 두손 사우나 헬스에서 일어난 화재이다. 9층짜리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있는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천 소방서 소속 출동대가 16시에 도착했으나 1층의 차량과 LP가스통의 폭발 위험성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다가 16시 30분에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15시 53분에 신고를 받은 제천 소방서는 16시에 현장에 도착해 16시 5분에 대응 1단계를, 17시 20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 인력을 동원하였다. 대한민국 소방청은 17시 9분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으며 제천시는 17시 40분에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재난에 대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시 20분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시 42분에 상황 판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다음 19시 40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며 20시 30분에 범정부 현장대책지원단이 가동되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용한 새 페인트와 장식재 때문에 불이 빠르고 크게 번진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콘크리트 내장재에도 불이 붙었으며 외장재로는 문제의 드라이비트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화재 위험이 큰데도 이걸 쓰는 건 경제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추가 기사에 따르면 건물 내 소화전으로 초동 진압을 시도했으나 역부족으로 실패하였다고 하며 2층 사우나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며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엄연히 건물 주입 방화관리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참사이다. 소방안전관리 의무에 따른 소방기본법 및 다중이용시설업법, 건축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등재 신고하였는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추가 기사에 따르면 합동 화재 감식에서 1층을 제외한 격실 전체에서 스프랑클러가 개방 작동되어 4분의 1 이상 지하 소방 펌프실의 압력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소방점검 작동 기능 점검에서 지적받은 1층 스프링클러만 고장으로 잠궈두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도로의 불법 주차 문제도 이번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소방관련법에 따라 소방순찰차를 탄 소방공무원이 주차 계도를 할 수는 있어도 단속권이 관할 구청과 경찰에 있는 행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이 첨예하게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소방공무원 수가 법정 요구 채용 인원 수보다 공무원 채용 예산과 재난 대비 예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소방공무원의 정죽수가 모자르고 지방자치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채용과 직급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채용 예산 및 인사권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의 지휘권이 대립한다는 지방직급과 국가직의 계통이 정면 대립한다는 사실도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해결 국정과제 사항이기에 이런 디테일한 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어 1층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주입구로 탈출할 수 없어 인명구조가 힘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건물의 외장재를 드라이비트 재질로 하여 화재가 외벽에 스티로폼을 타고 급속도로 번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진행한 소방안전점검에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스프링클러의 알람 밸브가 잠겨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정전에 연 비상전원 공급이 아니 되었고 여자 사우나의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비상구가 창고로 이용되는 등 탈출이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이 건물은 7층짜리로 되어 있는 것을 9층으로 테라스를 불법으로 증축한 것은 물론 옥상 기계실을 주거 용도로 불법으로 사용한 문제도 있다. 화재 발생 직후 제천 소방서 출동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비상구로 사람들이 탈출했으나 소방대원들은 비상구로 접근하지 않았다. 또한 2층 통유리 창문을 통한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굴절차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유리창을 깨지 못한 이유는 당시 제천 소방서 구조대는 먼저 발생한 다른 현장에 출동해 인력이 부족했고 1층 화재를 진압해야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굴 절차를 전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해 초래한 소방장비와 인력 부족이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견인차는 시도교통과 지방경찰지청급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데 화재 출동 시동 시 출동지령 체계가 없어 소방차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119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별도로 출동을 하는 체계다. 또 금번 참사의 2층 사우나 시설에 고립되었던 인원이 다수 사망한 원인이 비상대피용 비상구가 짐들로 막혀있고 그마저도 잠겨있어 대피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유치법 다중이용시설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엘리베이터 역시 이번 화재에서 연소 과정에서 굴뚝 역할을 하여 화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들이 화재 출동 현장 도착 후 2층 대형 유리창 파괴에 대해 미디어에서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진화 초기에 불길이 1층 주차장에 있던 주차된 차들과 2톤짜리 LPG 가스통으로 옮겨가는 문제로 인해 쉽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층에 불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야 유리를 깨고 진입이 가능했다. LPG 가스통은 소방관련법, 폭발물관리법에서 정한 특정 소방대상물 가연성 폭발물이다. LPG통이 폭발했으면 출동 소방관들과 근처 건물들을 날려버렸을 것이다. 소방전술에서 현장 출동 소방관들과 소방세력 소방력의 생명 목숨과 장비를 희생당하거나 잃지 않고 보존, 보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소방전술 목표이다. 2차 재난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소방전술은 이러한 원칙들을 소방관과 요구조자들의 희생 헌신 피와 눈물 땀방울, 경험 과정들로 쓰여져 왔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소방관들이 화재 출동 현장 도착 후 대형 유리창 파괴를 바로 시도했다면 백드래프트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그 점은 가능성 없는 얘기다. 건물 안이 아니라 외장재가 주로 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 하지만 소방전술에서는 백드래프트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시 온도 측정과 배연 파괴의 적절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표준 절차이다. 외장재의 불이 내장재에 옮겨붙어 내부 천정면으로 확산하는 추세였을 수도 있다. 현장 지휘관과 진입 시도 화재 진압 때 제1관창수가 목격한 현장 상황을 무전으로 보고 및 판단하였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현장 소방관의 설명이 필요하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